안녕하세요. 여의도 아재의 감성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놀이공원, 장난감? 오늘은 그래도 혼 안 나는 날.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제일 강하죠. 근데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어린이날은 원래 선물 사주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반성하라고 만든 날이었어요. 이거 들으면 약간 당황스럽죠? 아니, 왜 갑자기 나를 반성시켜?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이날이라는 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날을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친구랑 편하게 이야기하듯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아마 조금은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시간을 10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919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3.1 운동. 그런데 이걸 단순히 대한독립만세로만 기억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사건입니다. 이건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외친 순간이었거든요.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전까지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뭔가 같이 무너집니다. 아, 이제 누가 대신 살아주는 시대가 아니구나.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농민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주 낯설고도 강력한 하나의 운동이 등장합니다. 어린이 운동.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애들이 무슨 운동을 해.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3.1 운동을 끝까지 이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불씨를 살린 사람들이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은 잡혀가고 지치고 포기할 때 아이들은 계속 모이고 계속 외치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어른들이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존경? 감동? 아니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게 어린이날의 시작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정환. 이분은 그냥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예 생각의 구조를 뒤집어 버린 분이에요. 당시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아이놈. 지금 기준으로도 꽤 세죠. 약간 부르면 기분 나쁠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근데 방정환은 여기에 손을 댑니다. 어린이. 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존칭입니다. 젊은이, 늙은이 할 때 그 이.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를 바꾼 게 아니라 아이를 존중의 자리로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이건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꽤 급진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애는 애지. 근데 방정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는 자라나는 싹이다. 새 시대의 주인이다. 어른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롭고 더 중요한 존재다. 이쯤 되면 약간 느낌이 옵니다. 이거 기념일이 아니라 선언이구나. 그래서 1922년 첫 어린이날이 만들어집니다. 날짜는 지금과 달리 5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 해입니다. 1923년 어린이 해방선언. 이건 단어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호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해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린이를 어른의 소유물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심지어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멋있지 않나요? 100년 전에 이미 아이도 시민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런 움직임을 당시 식민지 권력자들이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는 자유롭다. 어른들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구조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탄압이 시작됩니다. 행사가 막히고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결국 1937년에는 강제로 해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어린이날은 처음부터 즐거운 날이 아니라 싸우는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케이크 먹는 날이 아니라 생각을 뒤집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해방이 됩니다. 1946년 어린이날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때는 그래도 처음 정신을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이라는 게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 터지고 먹고 살기 바빠지고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날이 이렇게 됩니다. 뭐 사줄까? 어디 데려가지? 이거 나쁜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죠. 근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어린이가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날이었는데 지금은 어른이 어린이한테 하루 잘해주는 날이 되어버린 거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 잘 안 하다가 생일날 갑자기 야 보고 싶다 하는 친구, 고맙긴 한데 묘하게 불안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불편한 진실을 오래 못 견딥니다. 아이도 나와 동등한 존재다. 이것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 대신 좋은 거 많이 해주자. 핵심은 피해가고 형식으로 채우는 것. 이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독일 철학자 칸트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 이걸 어린이에 적용해 보면요. 꽤 날카로운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성적을 위한 수단, 부모의 자존심을 위한 수단, 미래를 위한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나요? 어린이날의 원래 메시지는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날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철학자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장 자크 루소. 그는 아이를 어른의 축소판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이 말을 조금 요즘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애를 어른 만들려고 너무 급하게 밀지 마라. 생각해보면 꽤 뜨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움직임이 생깁니다. 어린이날의 본래 의미를 되찾자는 흐름. 5월 1일에는 의미를 돌아보고 5월 5일에는 함께 즐기자는 움직임이죠. 이건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다시 분리하려는 시도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린이날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건 단순히 귀여운 날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이 인간을 처음으로 제대로 존중하려고 했던 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어린이를 사랑할까요? 귀여워서? 순수해서?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이들이 이유 없이 웃고 쓸데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별거 아닌 걸로 감동받고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나도 저랬었지.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놨는지. 그래서 어린이날은 아이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어른들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런 질문을 건네거든요. 나는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조금 묵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가끔은 이런 질문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익숙함 속으로 흘러가 버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장면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어른이 있습니다. 많은 걸 가졌는데 계속 불안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아마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고 애쓰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어린이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 아닐까요? 존재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건 어린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에는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기 전에 그 아이를 한 명의 사람으로 가만히 봐주는 순간,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건네보는 것.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는 아마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 한 인간을 존중했는가? 거창한 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잠깐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어린이날은 조금씩 본래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변화는 멀리 있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서부터 아이들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과 마음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